자, 이렇게 상장 전의 수요 예측과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저조한 흥행 실적을 보였던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 자, 최근에 IPO 시장에서 때늦은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하고 뭐 파두 사태 등등 해가지고 IPO 죽었나 보다 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뭐 에코프로머티 상장을 하면서 점점 이제 관심권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관심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줄줄이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군들이나 이런 기업들의 상승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로 상장했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에코아이라든가 JMB라든가 뭐 최근에도 했던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그린리소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200%가 넘는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신규 상장 기업들에 있어서는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매기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상장돼 있던 그런 기업들의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은 소위 말해서 시장의 좀 유행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혹은 두산 로보틱스에 있어서의 탄력적인 흐름들이 좀 약화가 된다라면 이 신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여로 관심을 가졌던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IPO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자로는 LS 머티리얼스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 들어서 송송 올라오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의 상장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수요 예측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자, 심 대표님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LS 전선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상장사로는 이제 주 LS의 손자 회사가 되겠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주력 매출 품목을 보면요, 차세대 2차 전지로 불리는 이제 울트라 커패서티 시장에서 이제 대형 제품 부문에 이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공모 개요를 좀 살펴보면은요, 기관 수요 예측이 내일이죠,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공모 청약이 이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상장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날 예정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공모가 범위는 4,400원에서 5,500원, 시가총액은 2,976억에서 3,720억으로 지금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1,600억이었는데요. 자, 올해 3Q 누적으로는 1,0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한 145억에서 올해 3Q 누적으로는 107억. 그리고 이제 작년 동기 대비만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3분기 실적끼리만 비교를 해보면은 전년 대비 성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구주 매출이 40%가 되고 이렇게 유통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끝날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의 경쟁률이라든가 확약 여부, 그 다음에 공모가가 이제 공모가 밴드 하단이냐 상단이냐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 향방이 달렸기 때문에 모든 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결정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심우재 대표께서 LS 머티리얼스에 관한 공모 진행 상황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대여인 LS 머티리얼스가 상장 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에 관해서 정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업황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심리적으로도 또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다시 또 불씨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나름대로 시장의 흐름들을 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시가총액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초에는 일단 주가적인 흐름들 속에서는 양호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공모 쪽으로 하게 되면 청약을 하거나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제법 경쟁률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스의
IPO 이후에 주가 전망 등에 관해서 정 대표님께 얘기 들었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는 에코프로 머티 효과로 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일각에서는 이제 과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대표님들께 그 중요한 부분을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 대표님, 우리가 IPO 시장 그리고 신규 상장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IPO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좀 작았고요. 이제 기관들도 거의 확약을 안 한 상태에서 첫날 이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급에 공백이 생겨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유통 물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또 확약 물량이 있습니다.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약 물량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도 수급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부분의 그 IPO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장 후에 이제 한 달 이내에는 상장이 수급으로만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는 접근을 안 하시는 편이 좀 낫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한 달 확약이 풀리는 시점 직전에 주가가 또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좀 저는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심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확약 물량 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시기별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정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신규 상장주를 투자할 때 주의점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고려할 부분들은 일단 업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업황이라든가 혹은 섹터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이라든가 파운드리 쪽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 흐름들이 보이면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에이징랜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같이 좀 움직여주는 그 주가가 좋은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좀 상장을 하게 되면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좀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그 업종에 있어서의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상장을 했던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 파악이 좀 중요한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장 전에 이미 좀 땡겨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즉 파도 사태처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심 대표님과 정재훈 대표님의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확약 물량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실적이 좀 앞당겨져서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